이 술이 달짝지근하다 보니까 예전에 이제 그 과거 시험을 보러 가던 선비가 이제 그 한산 지역에서 머무르게 됐는데 어제 술을 한 잔 했는데 너무 맛있다 보니까 이 시험 보러 가는 것조차도 잊어버리고 그냥 거기서 계속 술만 마셨다는 얘기도 있고요. 안녕하세요. 매일경제 박진옥입니다. 오늘은 국립농업과학원의 강희훈 박사님 모시고 한국의 전통주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박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박사님, 이 프랑스에는 와인이 있고, 그리고 일본에는 사케가 있고, 스코틀랜드에는 위스키가 있고, 중국에는 백주가 있어요. 이게 이렇게 나라별로 대표하는 전통주가 있는데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전통주는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전통주라고 한다면 탁주와 소주가 아닐까 싶습니다. 소주는 알겠는데 탁주는 막걸리를 말씀하시는 건지 이 탁주하고 막걸리하고 다른 건가요? 아니요, 같은 거예요. 근데 탁주는 우리가 법률 용어예요. 주세법상의 용어는 이제 탁주로 이제 우리가 구분을 하고 있고요. 이 막걸리는 대표 명사처럼 애칭으로 불려지는 이름이죠. 우리가 막걸리 같은 경우는 생산하는 방법 자체가 상당히 짧게 한 일주일 정도 발효한 술을 사람들 입맛에 맞게 6% 정도로 희석을 하고 그리고 거기에 좀 감미료를 넣고 해서 만든 것들이 이제 막걸리고요. 우리가 탁주, 그 다음에 약주 이렇게 구분하는 형태의 탁주에서는 한 2, 3주 정도 발효를 하고 천천히 발효함으로써 맛이 상당히 깊은 술들입니다. 요즘에 나오는 그 지역 특산주들 중에는 탁주 형태의 술들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전통주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 이제 2010년에 발효가 됐는데요. 우리 흔히 먹는 이제 초록색병 소주, 갈색병 맥주를 제외하고 다양한 술에 대한 관심들이 많아지면서 전통주에 대한 그 진흥을 필요로 했습니다. 그래서 2010년에 만들어졌는데요. 이 전통주는 88 올림픽을 전후로 해서 우리나라를 대표할 수 있는 술을 지정을 했었어요. 그때 지정을 할 때 그 여행을 다니면서 마셔야 되니까 그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했던 민속주가 있고요. 네. 그리고 관광을 하다 보니까 문화관광부의 또 장관이 지정한 술, 그리고 대한민국 식품 명인이 제조한 술, 우리 전통주 안에 들어가고요. 그 농업인들이 예전에는 술을 만들면 세금 혜택을 줬어요. 그래서 옛날엔 농민주라고 했었는데 지금은 지역의 원료를 사용하는 그런 술들을 지역 특산주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그 양조장 소재지가 있는 곳에 인근 지역, 시군구의 지역의 농산물을 활용하는 그런 형태의 술들은 이제 지역 특산주를 구분을 하게 되는데 요 세 가지가 그 전통주의 범위 안에 들고요. 그러다 보니까 앞에서도 말씀드렸던 막걸리 같은 경우는 우리가 뭐 수입사를 쓰거나 아니면 그 재고미를 사용을 하게 되니까요. 막걸리가 우리가 많이 마시는 술 중에 하나인데 이 막걸리는 뭐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전통주 등으로 넣어갔고요.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로 2010년에 발효가 됐습니다. 네. 우리나라 술이 좀 재밌는 게요. 지금 앞에 말씀하신 뭐 사케나 위스키, 뭐 백주 이런 것들은 딱 그 술을 특정해서 만드는 제조 방법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우리나라 술은 탁주를 만들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소주를 만들 수도 있고, 약주도 만들 수 있고, 좀 다양하게 좀 접근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쌀을 가지고 쪄서 거기에 이제 누룩이라는 미생물을 넣고요. 그렇게 해서 발효를 했을 때 바로 전체적으로 걸러서 먹게 되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막걸리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맑게 여과해서 마시면 그게 약주. 그리고 끓여서 증류해서 마시는 것을 우리가 소주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술은 변화가 가능한 술들이고요. 이러한 술의 재밌네요. 제조 방법은 전 세계적으로 그렇게 흔한 방법은 아닙니다. 우리나라 전통주 산업에 대해서도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술을 만드는 데 있어서는 별도로 면허를 또 취득을 해야 돼요. 그래서 주류 제조 면허가 한 2,500여 개가 지금 되어 있고요. 그 중에 탁약주 관련한 지역 특산주 관련된 게 한 1,400건 정도가 면허가 있거든요. 그럼 한 양조장에서 막걸리도 만들고 약주도 만들고 이렇게 하면은 뭐 대략 한 300개 정도의 양조장이 있다고 보는 거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수제 맥주 양조장이 상당히 많이 생겼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양조장이 전체 몇 개냐 그러면 뭐 4, 500개도 가능한 그런 상황입니다.
또 하나 궁금한 게 지역별로 특색 있는 전통주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시죠. 그 전통주에서 얘기를 한다면 한산 소국주가 좀 대표적인 술이 아닐까 싶어요. 예, 충남 서천군의 일대, 한산면 일대에 한 70여 개 양조장이 있고요. 이 술이 달짝지근하다 보니까 예전에 이제 그 과거 시험을 보러 가던 선비가 이제 그 한산 지역에서 머무르게 됐는데 어제 술을 한 잔 했는데 너무 맛있다 보니까 이 시험 보러 가는 것조차도 잊어버리고 그냥 거기서 계속 술만 마셨다는 얘기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안동 소주, 안동 소주 많이 그런 들어봤죠. 것들도 있고요. 예, 거기도 이제 소주를 이제 특화됐고요. 네네. 진도 홍주, 진도 진도 홍주. 지역에 가도요 홍주 만드는 양조장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지역마다 특색 있는 술들을 뽑을 수가 있고 그리고 우리나라 과실주 와인도 영동이나 영천, 뭐 무주 이런 지역들을 좀 얘기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아까 그 막걸리도 말씀하셨는데 막걸리는 뭐 지역 특색 있는 곳은 혹시 없나요? 막걸리가 좀 재밌는 것은 금정산성 막걸리라고 해갖고요. 부산의 금정산성 안쪽에 이제 막걸리 제조하시는데 누룩을 직접 만들어서 사용을 하세요. 그 누룩은 우리나라에서는 누룩이 대부분 떡 누룩이라고 그래서 메주 모양의 떡 누룩입니다. 근데 거기 금정산성 막걸리를 만드는 누룩은 원반형이에요. 그래서 할머니들이 직접 발로 디뎌서 원반형의 그 누룩을 만들게 되는데요. 금정산성 막걸리 같은 경우는 그 신맛이 상당히 좀 강해요. 예, 일반 다른 막걸리에 비해서. 하지만 그 신맛과 그 단맛의 조화 그리고 알코올의 조화 때문에 사랑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네, 고문원에는 이제 수록되어 있지만 지금은 없는 그런 술들도 많잖아요. 그래서 고문원에 이제 나와 있는 뭐 수은자빵이나 상가유로과 같은 이런 책들은 전해 내려오기 때문에 재현이 좀 많이 가능해요. 그리고 그런 것들을 연구를 많이 했었고요. 그래서 그 중에서도 아황주와 녹파주를 지금 산업화를 했거든요. 그래서 현대 제조 방법 레시피에 맞게 정리를 하고 그것을 이제 양조장에서 직접 생산할 수 있게끔 해줬는데요. 그 아황주의 글자의 뜻은 까마귀가 그 술잔에 비쳐서 노란색으로 보인다. 그 정도 노랗다고 해서 아황주고요. 네. 예. 그리고 녹파주 같은 경우는 이제 술잔에 비친 그 술의 모습이 파란색 파도와 같다. 해서 녹파주라고 하는 그 이름이 붙여졌다고 합니다. 근데 이런 아황주, 녹파주들이 고려 왕실에서는 좀 많이 마셨던 술이기 때문에 정말 좋은 술을 우리가 칭하는 용어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옛날 술을 이렇게 복원도 할 수 있다는 게 좀 신기하기도 하고 또 그런 술을 좀 지금 이렇게 맛볼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나중에 기회가 되면 이것도 한번 맛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예. 우리 한 번쯤은 그런 우리 그 옛 술들 그리고 네. 우리나라의 좋은 전통주들을 즐겨 마실 수 있는 건전한 음주 문화가 정착되기를 또 바랍니다. 네네. 자, 오늘은 그 국립농업과학원의 강희원 박사님 모시고 한국의 전통주에 대해서 좀 술의 종류라든가 그리고 뒷이야기라든가 이런 걸 많이 알아봤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강희원 박사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